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아이쿠. 심여청 선생이요. 잡격이라는 걸 두셨어요. 잡격장을요. 예, 특별하게 자평진전에서 잡격장을 두신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연애자평이라는 것을 이렇게 근거를 해서 쭉 자평진전을 쓰시다 보니까 엉뚱한 이격 저격, 그러니까 팔격을 제외한 격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습니다. 예, 별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추리신 거예요. 딱 여기서 연애자평에서는 내격 외격 합쳐서 내격 내 18격, 외 18격을 합쳐갖고 이렇게 딱 25페이지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25페이지면 기껏 해봐야 1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요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끌고 오신 거예요. 네, 끌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잡격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심여청 선생이. 잡격자란 무엇인고 하니 이겁니다 라고 해서 원령에서 무용격이에요. 이거 용신 아닙니다. 쓸 격이 없어서 그럼 격을 왜 잡습니까 라고 하면 용신 찾으려고 잡습니다. 격은요. 취 외격이 용지.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격을 외격을 잡아서 취한다. 그 쓸 것을 취하는 것이다. 요 지자는 못 가요. 대명사로서. 격입니다. 그래서 그 격은 내려오잖아요. 그 격은 심다. 매우 많다. 코로 위 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잡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잡기격이라는 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거는 진술 충묘래 뭐예요? 태어난 월지가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서 천간으로 천간으로 어떤 글자가 투출했냐에 따라서 잡기라는 글자를 쓰면서 무슨 격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한 걸 가지고요. 이 잡기 무슨 격하고는 다르게 잡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잡격은 비청록막격, 추여사격, 무슨 격 해서 이름도 외기 어려운 격을 이 연애자평엔 잔뜩 내 18격, 외 18격으로 36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은 간두의 무관살, 무관무살, 이 천간으로 관도 투출 안 되고 살도 없을 때에 바로 성외격, 외격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유관살, 만약 이 관살이 있다면 즉 자라고 해서 이건 자 스스로 자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게 나아요. 부사 자연스럽게 유관살 위용, 그거 이때는 용신이에요. 이 천간에 관과 살이 만약 투출했다면 이 관과 살을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힘들게 물어외격 힘쓰지 말아라. 외격을 찾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투재, 이제 재성을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재성이 투출했으면 오히려 가취격, 그걸 그냥 격이라고 했는데 여긴 용신입니다. 그걸 격용신으로 쓰라 라는 거예요. 요게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걸 찍고 올리겠습니다. 대강 잡기격과 잡격은 틀리다 라는 겁니다. 잡기격과 제가 흔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흔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재성이 투출했으면 관성이 투출했으면 그 관성을 쓰면 되고 재성이 투출해도 오히려 그걸 쓰면 된다. 자, 격국론에서 왜 재성과 관성만 이렇게 애써서 강조를 하실까요? 재생관을 하지 않습니까? 재생관을 해서 관을 딱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때만 해도요,
관성 아니면 재성 밖에는 치질 않았어요. 인성과 식성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부나 사업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뭘 해야 돼요? 관직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급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 내고 양반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요. 그래, 재성과 관성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관성으로다가 살 수 있어요. 예, 호적을 바꿨죠. 그만큼 재물이, 재성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재성이 근심, 뿌리가 깊고요. 혹, 재성이 두 개가 투출했고요. 즉, 그러면, 재성을 이 위 여긴다. 뭐로? 이 재성 위 중 해서 재성이 무겁다라는 것만 여기고 있으면서 중한데? 라고 하면서도 불치외격 바깥에 나가서 취하지 마라.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였을까 하면 재성은 이렇게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두 개가 나와도 쓰긴 쓰는데 관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성은 유일하게 관살이 혼잡됐다든지 관성이 두 개가 나왔다든지 칠살이 두 개가 나왔다든지 하면 다 천간으로 그렇게 두 개씩 나오면 안 된다라고 심해첨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전부 하나는 죽여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찜쇼 먹든 어떻게든지 없애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유일하게 천간으로는 관성 하나가 투출하든지 살이 하나 투출해야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이 부록이 누구예요? 설하고가 부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해첨 선생이 잊어버리셨는지 어쩌는지 격을 정리를 끝나고 나면 론 잡격 치운론이라고 했는데 치운론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해첨 아니죠. 설하고가 부록을 증주자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죠. 설하고가 심해첨 선생이 안 해놨다고 증주자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하고가 딱하니 부록으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잡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 잡격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잡격은 불일, 한결같지 않다. 대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해요. 기세가 편황하다. 기세가 편황해서 주로 바깥 오행으로부터의 상리, 일반적인 위치예요. 일반적인 위치를 벗어났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 평고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렸다. 석인, 옛날 사람이 명을 평함에 있어서 미여, 재관지설, 재성과 관상을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얽어매는 거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옛날 사람들은 사주를 볼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겼냐? 관성과 재성을 제일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재관, 우린 입으로다가 편안하게 재관설을 하지만 관성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재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주에 재관이 없어의 가치, 그런 걸 취하는 것이다. 즉 불석, 애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합, 도충, 요합격이든 도충격이든 애끼지를 않고 막 이름을 막 붙이는 거예요. 경강부에, 이게 경강부에 아시죠? 억지로 끌고 와서 뇌하부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다. 요합격이다, 도충격이다 하면서요. 왜?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강부에 아니 이 기약을 하는 거예요. 하고 어디에 맞히냐라고 하면 재성과 관성에다 맞히는 거죠. 오직 재성과 관성입니다. 이 격국론에서 심해첨 선생 대까지 재성과 관성입니다. 미면가치라고 해서 뭐를 면할 수 없다. 뭘 면할 수 없냐? 가치, 가소로움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치자가 비웃을 치자입니다. 명리불의호라고 해서 요게 호가 천자문 마지막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이끼연 이끼째 언어 이끼야. 그것이 바로 종결사로서 8글자가 있는데요. 이 호자라고 하면 이 종결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거 명류 불의호라고 해서 명류는 바깥에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오행이라는 게 있네요. 이럴 때는 이 호자가 뭘로 변하느냐? 전치사로 변합니다. 전치사는 목적어를 끌고 오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오행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자가 종결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변하는 겁니다. 네, 오행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 문법도 알아야 됩니다. 고전을 해석하려면요. 기세수속, 기세가 비록 어디에 속했냐면 편왕지중, 편고하고 왕한 가운데 속했다 하더라도 잉 해서 거듭해서 유 정리같이 바른 이치를 따라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상 족천수 징이라고 해서 자기가 평주를 한 족천수 징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천미라고 붙여놨습니다. 왜? 저는 전공을 하기를 천미를 전공을 했으니까요. 편음식격이 있다. 족천수 천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종살도 있지만요. 종식상격이 있어요. 식상격을 뭐라고 이름 지셨어요? 천천 선생이 종합격이라고 이름을 지셨잖아요. 치유, 대운. 운을 어떻게 취하냐? 대도, 순기기세. 그 기운에 따라서 쫓아가면 된다. 종합격이라는 거예요. 예. 수, 간집이 필요. 간지의 희기, 반가움과 꺼림이 있는 것은 뿌름지기 찰사주, 사주의 배합에 따라서 살펴서 하면 된다. 이 순세 치운, 세력을 순하게 해서 운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대치유정, 그러면 그 정함에 있어서 크게 다다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도 자라고 한번 얘기하죠. 자, 치 번편에 여기 좀 저 위에 있는 번편입니다. 자기가 부록을 달았으니까 부록을 안 다신 심해점 선생 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소인 잡아당겨서 각조 여러 조를 끌고 와서 양약 언지 대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혹직인수격 지난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 화기격 했을 겁니다. 세 번째 도충격,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 했네요. 조양격까지 했네요. 그럼 오늘 강의가 세 번째로 들어가겠네요. 함록격까지 했죠. 초강. 오늘은 함록격도 끝났죠. 이거. 오늘은 종제격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기명종제격. 명을 버리고 재성을 따르는 격이다. 이러면 결국은 이 기명종제격도요. 여기 연해자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명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명종제격을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심해첨 선생이 왕10만이라는 이 10만이면 뭐예요? 재벌이죠. 그때 당시 10만이 큰 돈이었나 봐요. 왕시고요. 왕재벌의 사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심해첨 선생이 갖고 오신 거예요. 사라고가 아닙니다. 자, 경신의류, 병신기축 이렇게 해서 병화가 고리무원이잖아요. 을경합금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이 체가 되어버렸어요. 병화의 금은 뭐예요? 채성이죠. 기축은 또 뭐예요? 이건 식신인데요. 식상인데 식상이 생재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병화가 고리무원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종제격으로 풀이하십니다. 심해첨 선생이 저 앞에 잡격 할 때 이 왕신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강의했어요. 왕재벌이다. 중국 사람 왕씨 상인들이 많았죠. 비단장사 왕서방 해서 노래도 있네요. 1950년대 노래일 겁니다. 저도 어려서 비단장사 왕서방 노래 부르고 다닌 것 같습니다. 평주자인 설하고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을정경화, 을목이요. 인성을 버린 거예요. 병화일주에 을목은 인수죠. 부작일론, 인수로 얘기하지 말라. 병화 임신, 신금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자어병지라고 했죠. 사주의 묵은 뿌리가 없습니다. 병화가. 시상 기축은 뭐예요? 을에 또한 와서 생금, 금을 생하고 있으니
기세가 편어 그만. 예. 예, 금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거죠. 위, 기, 명. 명을 버리고 이름을 버리고요. 저 병화가 존재한 것이다. 정제격이다. 우는 마땅히 행, 토, 금수. 금이 가운데 있으면서 금을 생하는 토, 금이 생하는 수. 그래서 금수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습토가 좋고요. 예, 그래서 남방 화향은 최기라고 해서 남쪽은 가장 거리죠. 목 역시 분리라고 해서 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원시서인, 이게 제가 이제 연해자평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네, 연해자평 종제격이 있을 겁니다. 월상평가. 임기용도 제가 찾아서 빼드릴게요. 여러 분 많습니다. 예. 김영종제격이 있습니다. 상관을 들고 들어주세요. 상관생제 있습니다. 김영종살이 있습니다. 상관대살이 있습니다. 이 상관격에 대살을 살을 띄고 있는 것도 특수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이 연해자평이 참 좋은 격들이 많네요. 상관대살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가지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원시서인 연해자평에서는 이 종제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가려라고 우리도 그러죠. 가여, 을일주가 견, 진술충미. 아까 병화일주인데요. 이렇게 을목을 이렇게 진술충미열로 보면 이 뭐예요? 토니까 목이 약하죠. 그래서 종한다라고 할 것이에요. 재신국강, 재신이 국강에서 을목이 사주무의, 사례명중 없습니다. 이 설명만 하는 겁니다. 즉 사이종지라고 해서 이 집사자인데요. 이 손수변에 하면 버릴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이 통용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자를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집사자 아닙니다. 버려서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다. 주인, 그 사람은 평생 분해라고 해서 안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위, 이거 채울 진짜입니다. 진방, 방을 채우는데 최라고 해서 이거 혹 붙일 최자입니다. 옆에 붙는 겁니다. 계지인, 요 인자가 사람 인자인데요. 어떻게 다 얘기를 할 거냐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를 잇는 것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의 대를 이어서 취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대릴사입니다. 대릴사. 예. 진방, 방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혹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혹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릴사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1100년도에 연해자평이 나왔는데요. 이때도 대릴사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거에서 이때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학문을, 이 글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증언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학문이라고 할까요?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고증학. 예고자를 쓰나요? 예고자 쓸 겁니다. 예고자예요. 그리고 증자. 증명한다. 예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증학. 지난번에 적천수 강의할 때도 설자 가지고 봐서 이 글자를 봤을 때는 아마 황제내경을 따왔을 것이다 라고 했듯이, 진방, 방을 차지하는 것이 최계지인 하면 다른 사람의 대를 이으려고 혹불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대를 쌓이죠. 그런 팔자가 이게 이제 종제격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종제격이 이렇다라고 했으면, 맞아, 끝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자첩야, 재성은
천대 신무소탁 이 혼자 저 병화일주죠. 여기서는 을목이지만 이 일주가 무소탁 어떡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척 그 마누라를 의지해서 성립 쓰는 걸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대리사이예요. 예. 코로위 차론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이 연애자평에서 아주 정제격을 흉을 많이 보시죠. 아니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이 왕신만의 사주는 못 가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운의 차이죠. 이게 정제격에서 운이 안 떨어지면 저 밑에 과 연애자평에서 있는 대로 되는데 이 사람은 재벌인데요. 재벌인데 남의 집 대릴 사이를 허겄어요. 말도 안 되죠. 예, 물론 부잣집으로 대릴 사이가 갖고 그 집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것도 부자니까요.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처덕이죠. 이런 거는요. 마누라덕이죠. 마누라 무서울 때 무서워하더라도요. 뭐 저는 가겠네요. 대릴 사이라도 돈만 많은 집이라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대릴 사이까지 되면서. 요즘은 뭐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운이 안 좋으면 뭐라 하냐면 재다 신약이라고 하죠.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부옥빈이라고 합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 운이 안 맞아서 그래요. 만약 이 재다 신약 사주도요. 이거 용신은 못 가요? 비겁이에요. 비겁운이에요. 이거 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에서 쫓겨난 그 사위 있잖아요. 요즘 어떤 부당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임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재다신약 사줄 거예요. 자, 라고 했다. 매우 현실감 있는 멋진 해석풀이다. 역시 시와 부와 가와 결 이렇게 시적이고요. 이것도 부자, 을풀 부자입니다. 가, 노래죠. 결자, 이별할 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러지는 서정적 설명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책 제목이요. 전부 무슨 결, 무슨 시, 결, 뭐 이렇게 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서정적으로 연애자평이에요. 근데 이 자평진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혜청 선생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드라이하죠.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딱. 그래서 이렇게 흉을 보는 연애자평도 운만 맞으면 저거 뭐라 그러죠? 재벌이 될 수 있죠. 자, 종살격을 하겠습니다. 시랑까지 됐어요. 그리고 제격과 살격은 월지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겠죠. 격은요. 이미 그냥 종살로 되는 겁니다. 월지가 6월에 차지하는 을목일주니까 살이니까 그 격을 쫓아가는 겁니다. 을목묵은 그래서 기세 편어 금은 했어요. 위 기명종살격이다. 금은이 가장 아름답다. 수토도 역시 길하다. 목은 역시 을목봉건하니까 안 좋겠죠. 화운도 역시 이 금과 싸우니까 안 좋죠. 여상 종제격과 대치상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시서인 연애자평에도 또 종살격을 설명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차여 또한 을목으로 다 하시고 계십니다. 서승씨가 서대등씨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견사유축, 사유축을 보면 금극이 대성할 것이다. 또 무제살, 살을 제할 것이 없을 때는 신주가 무기에 기운이 없어서 지득, 단지 이 사자 이렇게 손수변은 들어왔죠. 사신, 내 몸을 버리고 종지, 따라가는 것이니 요행,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운에서 살이 왕하고요. 급재향, 재성운으로 가면 좋고요. 끓인다. 뭘 끓이냐? 일주에 유분한 건 뿌리 있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비견 지향. 이 비견이 곧 뿌리가 또 오는 거죠. 역시 이미 김영총선 이론도 현재 통용되는 이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이렇게 파랗게 제가 파란 운으로 해놨죠. 그래서 실황까지 된 사주입니다. 이 정화 5화대운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이 목대운은 싸우죠. 들어와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과 종살격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정란착격하고 또 무슨 격 해서 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연애자평에서 이 정란착격을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또 참고해서 이쪽으로 옮겨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명리학을 1100년대서부터 나온, 그래서 1100년대서부터 해서 1700년대까지 나온, 그러니까 한 600년대의 기간에 걸쳐서 명리학이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삼명통해나 명리정종을 안 볼 뿐이지 지금 연애자평서부터 적천수까지 전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역시 연애자평도 진짜 볼만한 책이네요. 계속 제가 강의를 자평진전 시간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